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요. 두 개의 폭탄이 터졌거든요. 첫 번째 폭탄은 새벽 3시였어요.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했어요.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요. 중동 에너지 충격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요. 두 번째 폭탄이 터져요. 트럼프가 입을 열었어요. 이란과의 합의는 끝났다. 수요일 밤에 다시 때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연준이 중동을 걱정한 바로 그날이에요. 트럼프가 중동에 불을 질렀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오늘 이 소름 돋는 하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새벽 3시로 가볼게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어요. 지난 6월 회의 기록이에요. 워시 의장의 첫 회의였죠. 시장은 뭘 기대했을까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기대했어요. 왜냐면요.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있었잖아요. 일자리가 5만 7천 개밖에 안 늘었어요. 예상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용이 이렇게 약한데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지? 시장이 안도했어요. 비트코인도 반등했죠. 그런데 의사록을 열어보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준은 하나도 안 부드러웠어요. 여전히 물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의사록에 담긴 숫자를 볼게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4월 물가예요. PCE가 3.8%였어요. 코어가 3.3%였고요. 자, 5월은 어땠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PCE가 4.1%로 올랐어요. 코어도 3.4%로 올랐어요.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고개를 든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의사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부 위원은요. 지금도 금리를 올릴 명분이 있었다고 봤어요. 동결도 아니고 인상이요. 이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럼 연준은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요? 의사록을 보면요. 연준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범인 셋을 지목했어요. 한 명씩 보실래요? 첫 번째 범인이에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올랐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요. 모든 물가가 따라 올라요. 트럭이 움직여야 물건이 오니까요. 두 번째 범인이에요. 관세예요.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세 번째 범인이에요. 이건 좀 뜻밖이에요. AI 인프라 수요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건설 자재도 폭발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AI 열풍이 물가를 올린다니요. 생각도 못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범인을 다시 보세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요. 연준이 이걸 1순위로 걱정했어요. 바로 그날 새벽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연준이 왜 이렇게 강경한지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경제가 멀쩡하거든요. 의사록에 이렇게 나와요. 경제가 견조하게 확장 중이다. 실업률도 4.3%로 안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환자가 왔어요. 열이 나요. 물가가 높은 거죠. 그런데 체력은 좋아요. 경제가 튼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력이 좋으니까요. 독한 약을 써도 견딜 수 있어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틴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자가 쇠약하면요. 독한 약을 못 써요. 경제가 무너지면 금리를 내려야죠. 지금 미국은요. 열은 나는데 체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연준이요. 독한 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파의 논리예요. 의사록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연말 금리를 두고요. 의견이 딱 반으로 갈렸어요. 한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요. 살짝 내려야 한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더 올려야 한다.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점도표 기억하시나요? 18명 중 9명이 인상을 봤어요. 정확히 반반이었죠. 의사록이 그 이유를 보여준 거예요. 정말로 연준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로이터가 이 톤을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개방성이 커졌다. 즉 연준이요. 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원하던 탑이 아니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요. 완전한 비둘기 의사록이 아니었어요. 9월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새벽 3시의 폭탄이에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아직이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엔 트럼프가 입을 열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면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7월 1일이에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과 이란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말 평화로운 메시지였어요. 회장이 안심했어요. 육아도 안정됐고요. 지난달 106일 전쟁을 끝낸 그 합의가요. 잘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일 뒤에요. 7월 6일이에요. 트럼프의 말투가 이상해져요. 이란과 합의를 하든가요? 아니면 끝장을 보게 될 거다. 영어로 피니시 더 자브예요. 어라 뭔가 이상하죠. 일주일 전엔 잘 지낸다더니요. 갑자기 끝장을 본다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요. 바로 오늘 7월 8일이에요. 폭탄이 터져요. 오늘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이란과의 임시 합의는 끝났다. 영어로 딱 한 단어예요. 오버? 이 한 단어가요. 106일 전쟁을 끝낸 합의를요.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우리가 다뤘던 그 드라마요. 하메네이가 승인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요. 트럼프가 베르사유궁에서 전격 서명하고요. 전 세계가 안도했던 그 순간이요. 그게 한 달도 안 돼서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도 나왔어요. 아마 수요일 밤에요. 다시 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요. 수요일 밤이요. 바로 오늘 밤이에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장이 긴장했어요. 육아가 들썩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같은 날이에요.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어요. 갈등이 다시 시작되진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날에요.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요. 전쟁은 안 날 것 같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진짜 위협이다. 합의가 정말 깨진 거예요.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 육아가 폭등해요. 두 번째 해석이에요. 협상 압박용이다. 트럼프의 전매 특허잖아요. 세계 위협해서 상대를 흔들고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는 거요. 지난번 106일 전쟁 때도요.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압박하고 그러다 합의해요. 지금이 어느 쪽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시장은요. 최악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두 폭탄을 연결해보세요. 새벽 3시 연준이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다. 몇 시간 뒤 트럼프가 말했어요. 이란과의 합의는 끝났다. 수요일 밤에 때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 아세요? 연준이 걱정한 바로 그 위험이요. 같은 날 현실이 되려는 거예요. 사슬을 따라가 볼게요. 이란 긴장이 높아져요. 유가가 올라가요. 기름값이 물가를 밀어 올려요. 연준이 더 매파가 돼요. 금리를 못 내려요. 오히려 올려야 해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눌려요. 그게 오늘 터진 이중 악재예요. 한쪽에선 연준이 매파를 확인해주고요. 다른 쪽에선 트럼프가 유가에 불을 붙이고요. 두 개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비트코인의 나쁜 방향이요.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지난주 반등을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62,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그 반등은 쇼스퀴즈였어요. 공매도가 쥐어짜인 거였어요. 진짜 매수가 아니었어요. 200주 이동 평균선도 못 넘었고요. 즉 반등의 기반이 약했어요. 모래성 같았어요. 그 모래성에 오늘 파도가 두 번 쳤어요. 첫 번째 파도 매파 의사록이요. 지난주 반등의 근거는요. 고용 약화로 금리 인하 기대였어요. 그런데 연준이 여전히 매파래요. 근거가 흔들려요. 두 번째 파도 이란 위협이요. 이란 종전으로 내려갔던 유가가요.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요. 연준이 더 매파가 돼요. 지난번 수급 분석에서요. 흔들릴 조건 3개를 말씀드렸죠. 의사록이 매파적 해석이면 위험하다. 정확히 그게 왔어요. 거기에 이란까지 겹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유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트럼프 발언 후 유가가 오르는지요. 유가만 잠잠하면 충격이 제한돼요. 유가가 뛰면 진짜 문제예요. 두 번째 오늘 밤이에요. 트럼프가 말한 수요일 밤이요. 정말 공격이 있을까요? 말로만 끝날까요? 세 번째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7월 14일 CPI예요. 오늘 의사록 때문에요. 이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물가가 높으면 매파가 확인되고요. 물가가 낮으면 숨통이 트여요. 네 번째 비트코인 6만 달러예요. 이 선을 지키는지요. 무너지면 58,000이 다음이에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연준이 새벽에 중동 에너지를 물가 위험 1순위로 꼽았는데 몇 시간 뒤 트럼프가 이란 합의 종료를 선언하고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준이 걱정한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중 악재가 터졌고 지난주 쇼스퀴즈로 쌓아 올린 반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터진 두 개의 폭탄이에요. 유가와 다음 주 CPI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위협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협상 기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실시간으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